안녕하세요. 시내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연출가죠. 민규동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새 영화 허스토리로 함께 찾아온 민규동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저는 그 다른 영화 프로그램에서 거의 1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던 영화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요. 이렇게 감독과 인터뷰어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독님 기분 어떠세요? 무서워지네요, 갑자기. 예전에는 굉장히 편했었는데 네,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럼 그 민규동 감독님의 신작 허스토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구위안부 시절 그렇게 할머니, 빨리 누가 돼? 저 할매가 기사님 어머님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남 얘기도 그때로 말씀하실 거예요!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관부 재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일본 놈들이 우리들한테 사과를 할까?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이 재판은 일본에서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줄게. 인간이더라. 먼저 이 작품은 제목부터 눈에 띄는데요. 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이런 제목을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지나가버린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 박제화된 위안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여성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이렇게 조각자꾸 하나들이 쌓여서 역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맥락으로 중의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허스토리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그 위안부라는 그 소재를 영화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관부 재판이라고 하는 시기를 다룬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잘 모른다는 게 저희들한테 좀 큰 충격이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품어왔던 거예요. 너무 그게 억울해서. 저 할매처럼 한번 삐끗하면 네 인생 끝이다. 문사장 무서운 사람이네.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재판을 이렇게 도와줬었던 보통 사람 처음에 남의 일이고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또 양심의 자극을 받고 와 얘기 안 했어 얘. 우리가 같이 산 게 몇 년이나 하지 마라 제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삶을 살아간 어떤 사람의 계절을 쫓아가다 보니까 왜 위안부 이야기가 이렇게 좀 무섭고 불편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해가 좀 더 됐어요. 이 재판은 그 시모노세키라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벌어진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할머니들이 정부 도움 없이 자비를 써가면서 후원애들의 힘을 얻어서 긴 시간 벌였던 재판이라서 또 의미가 있고 게다가 유일하게 단 한 번 있었던 일부 승소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이렇게 잊혀진 작은 재판의 이야기가 아직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더 좋은 소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전쟁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이 피해자분들의 어떤 증언하는 이야기들 뿐인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는 플래시백이 그 의도적으로 조금 배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연출상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아픔을 설명하는데 그 증언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 선입견이구나.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필요성을 좀 못 느꼈고 그 작서 5년인가 7년인가 몰라 막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살았으니까. 또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그 당시의 상황이 연상될 수 있는 절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시하는 순간 떠오르는 이런 감흥들을 관객들이 같이 체험한다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좀 담담한 연출이고 느린 가운데 에너지는 좀 뜨겁고 센 이런 연출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굳이 한 명의 어떤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문정숙 사장을 연기한 김희애 배우입니다. 그 사장님 포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영화적으로는 아직 사실 개척이 많이 안 된 저한테는 항상 금광 같은 배우였었고 사실 영화 전 회차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 체력과 정신력과 혹은 영화 전체를 짊어지는 부담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배우일 거라서 계속 그렇게 증명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뭔가 도전해보지 않은 낯선 배역 속에서 찾아가는 재미는 역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영화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중심을 꼽으라면 바로 그 김혜숙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국민 엄마 이미지로 각인돼 있던 모습이 좀 강한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번에 그 김혜숙 배우와의 작업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선배님 처음 초대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왼손으로 연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함께 어려운 도전을 같이 시작해가는 이런 용기를 주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 실제로 너무너무 이입을 하셔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컷만 하면은 그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니까 너무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춤만 들어가면 그 인물로 들어가니까 본인은 그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0.0001%라도 이해를 하겠냐. 나는 모르고 연기하는 거다.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계속 자신을 옥죄고 몰아붙이면서 그걸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라는 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하드캐리한 캐릭터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사실 감독님의 어떤 유머 코드가 좀 많이 담겨 있는 캐릭터 같은데요. 바로 그 김선영 배우가 연기한 신사장 캐릭터예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찾아오셔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그냥 아주 속물적인 사장이고 그래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발끈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피해를 입으면 물러서기도 하고 사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신 사장님이 많이 해주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도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지. 무슨 밑빠진 독을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보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살렸고 출연한 모든 씬들이 하나도 편집되지 않은 그런 배우로서 영화 속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죠. 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 들어가시기 전에 저 쓰시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 대사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매들 꽃단장 다 어디 합니까? 일본 간다. 일본이야. 내는 정신대 재판이고. 다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투리가 완벽하신 분이라 택시기사 역할로 초대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좀 너무 귀족적으로 생기셨고 이미지가 안 맞아서 다음 기회로 제가 한번 넘겨보게 됐습니다. 네. 한번 좀 해주시죠. 오디션을 못 해봤었지만 네. 오이 할매들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는겨? 네, 꽃단장. 꽃단장. 할매들 맞아. 아. 할매들 이렇게 꽃단장하고 어디 가는겨? 부산 사투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고향이 부산이신데. 부산마. 아무튼 나름 개인적으로는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은 그 언어적인 준비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이끌고 다 했다. 이래 잘난 척 좀 하면 안 되나? 부산 사투리뿐만 아니라 그 예수정 배우가 연기하는 또 이 평양 사투리가 있고요. 아, 답답하다. 이거 우리 재판 아니야? 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듣게 되는 그 일본어 대사까지 있기 때문에皆さん証言してるのになぜ証拠がないというんですか。そんな年寄りの話を信じろと？ 이런 그 언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좀 그러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언어에 대한 도전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도전의 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산말은 조금만 틀려도 우리 언어를 저렇게 모독하는 행위. 저 영화 보면서 계속 지적하죠. 네. 틀렸다고. 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지적할 수 있는 재미를 충분히 주고 있긴 한데,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투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투리를 택할 것인가? 실존 인물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배우로서 이입을 시켜주는 훌륭한 연기를 취할 것인가. 그 고민이 마지막까지 정말 큰 고민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끝까지 열심히 이제 잘 해봤었고 이제 1호가 또 하나의 과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공포를 덜어줄까. 그래서 실제 일본 선생님도 있고 일본 교포 친구가 또 배우로 캐스팅해서 1호 교수를 하고 실제 우리 판사신 그 부분도 또 배우로 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리딩을 하니까 お前ら日本人を全部殺したとしてもこの恨みは消えないんだ。こそったれ。 기존에 익숙한 배우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내는 눈도 좋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배우 임수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이 내 안의 모든 것
좀 기억에 남는데 이 작품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여자 정일. 쌈에서 시집 있는 것보다 쌈에서 마시는 게 덜 이상해. 쌈에서 시집 있는 거 좀 이선적이지 않아? 차라리 먹고 사는 게 인간적이지? 하지만 입만 열면 쏟아내는 그녀의 독설에 질린 남편 두현은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혼해. 나도 하고 싶다고. 누가 안 나서. 소심한 두현은 아내에게 이혼 당하기 위해 전설의 카사노바 성기에게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아내를 유혹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유쾌 발랄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봐보면 아주 스펙타클한 여자일 것 같아. 이 임수정 배우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예민하고 또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이 남편 핸드폰에 투덜이라고도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또 만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수다스럽지는 않지만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연정인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미인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때 나는 매력적이었고 세상과 만나면서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지금 너무 바보 같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정연아, 여보가 지금 운전 중인데. 그래서 끊으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외롭게 점점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고 며칠 만에 감독으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고 괴담 때 막 이상한 영화 만들고도 나는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바보 같은 이야기 같고 영화를 만들기가 무서우니까 안 만드는 것으로 도망가는 그런 삶의 맥락이 그 주인공 캐릭터랑 계속 맞닿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호감이 되어버리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었어요. 이 작품은 역시 배우 류승룡의 발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잔뜩 묻어있는 이 장성기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원빈이 당연히 연상되는 모든 스태프들이 원빈을 원했던 그 캐릭터에 류승룡 씨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었고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초대했을 때 정말 의외의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 책이 다를 정도로 그거를 준비해 와서 아이디어를 빼곡히 같이 만들어 갔었던 배우라 아마 텍스트보다 가장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미지로 삼았던 건 양조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팀, 의상팀, 분장팀에게 한국의 양조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우리 스태프들은 불가능의 도전이다. 그런데 양조위를 넘어서는 매력을 사실 가진 인물로 분장했었고 완벽하지가 않죠. 수영도 못하고 물이 무서워요. 육체적으로 싸움도 너무 못하고 스컨스 탈고 있어요. 털 빠져. 굉장히 결핍이 많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고 상처투성이의 인물이라 그 영화가 아니면 사실 만들 수 없는 캐릭터라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재미를 느끼고 제가 마음껏 편하게 만들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저도 영화를 준비하면서 카사노바가 나와서 소젖을 짜는 그런 영화를 꿈꿔보진 않았어요, 저도. 젖자 드릴까요? 실제로 암소가 젖을 짜는 시간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젖을 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젖이 안 나와요, 잘. 근데 저희는 촬영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했었는데 젖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암소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었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의욕에 불타있는 그쵸. 연기자였네요. 내 능력과 경력을 뭘로 보는 겁니까? 또 저는 정말 재밌었던 장면이 그 배우 류승룡 씨가 이제 임수정 배우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 이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혼자서 계속 불어로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웃겼거든요. 네. 우리는 맹동 지점입니다. 세명동, 빠맹동, 엉트란 투어, 하샤누 투어, 하은학교. 일단은요. 그 영화도 언어적 도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매력 중에 언어의 매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불어, 스페인어, 뭐 인도네시아어까지 하는데요. Tu me pegaste primero. Así que ahora te toca a ti. 나중에는 스와힐리어, 그러니까 아프리카어까지 하고. Ahora que está malo que te voto. No,
뭐 언어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샌드아트도 하죠. 춤도 추고. 지금 녹슬었지만 사실 그 기술적으로 임용 씨가 배워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허스토리의 김희애 씨처럼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캐릭터를 준비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작품 후반부로 가면서 그 임수정 배우의 여러 대사들이 조금 이 폐부를 찌르는 대사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대사가 이 라디오 방송에서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귀 막고 입 막고 장롱 속으로 숨지 마세요. 그냥 계속 떠드세요. 그러면 누군가 꼭 답해줄 거예요. 저는 그 대사가 묘하게 지금 허스토리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대사 3분짜리 리테이크인데요. 그거를 저는 한 번에 다 찍기를 원했고 근데 소화가 안 됐는지 한 번 찍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그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 다시 찍었어요. 실제 캐릭터가 겪는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그 중간 과정에 그거를 이제 위로와 칭찬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매력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되찾더니 그 대사를 소화를 해낸 거죠. 너무 괴로워. 침묵 속에 숨지 말고 소리를 내자. 나의 부끄러운 지점 혹은 나의 뭐 아픈 상처 어떤 것이든 일단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살아가는 게 훌륭한 생존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지점이 지금 영화랑 많이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대놓고 PR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은 13초입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화해와 평화가 한반도를 이제 찾아왔는데요. 반전 영화 허스토리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네. 뺑스로 이렇게 커야 돼? 제가 그랬나? 신경 쓰였구나.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허스토리의 민규동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민규동 감독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